2007년 회계사 2차 42회 원가회계 문제 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고래곡선 분석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분석하고 적시생산 방법과 역산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회계사 2차 42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2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변동원가 계산과 문제 3번의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문제 2번의 손익분기 분석, 그리고 문제 4번의 표준원가 계산은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7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은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고래곡선 분석과 영업 레버리지도를 분석하고 적시생산 방법과 역산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혼합원가 계산, 그리고 역산원가 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그리고 활동기준원가 계산으로 분류합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 계산 모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 환경과 생산 방법이 변화하면서 원가 구조가 변화했고, 종전의 직접 농무 원가가 대부분 제조간접 원가로 대체되면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제조간접 원가를 왜곡 배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품 원가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첨단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주벨리는 2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인데, 여기에서는 이 회사 제품의 매출액과 이익에 관하여 작성한 고래곡선 분석 그래프를 토대로 경쟁업체와 경쟁 중인 제품 Y의 경쟁력 약화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 오크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 레버리지도를 분석하고 적시 생산 방법과 역산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기업의 생산 방법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농무원가, 제조간접 원가의 비중인 원가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농무원가가 주요 원가였고, 제조간접 원가의 비중이 적었지만, 제조간접 원가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제조간접 원가의 비중이 커지고 제조간접 원가의 복잡성 정도가 커짐에 따라서 전통적인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 방법은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 활동 사용량에 비례하여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는데, 원가 계산의 관건은 원가 대상별로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제조간접 원가를 공정 전체 또는 부문별로 집계한 후에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원가 대상인 제품에 배부합니다. 반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활동별로 간접 원가를 집계한 후에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제조간접 원가의 금액이 크고
이질적이고 다양한 제조간접 원가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원가회계의 조업도 기준에 의한 제조간접 원가의 왜곡 배부 정도가 커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활동기준원가 계산입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는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변동 원가이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에 의해 제품에 배부했고, 이로 인해서 제조 간접 원가가 왜곡 배부되었습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를 유발하는 활동을 생산량 이외의 배치 수준 활동, 제품 라인 수준 활동, 설비 유지 활동으로 세분하고, 원가를 활동별로 집계한 다음 활동 사용량에 따라 활동 원가를 원가 대상에 배부합니다. 활동 기준 경영은 생산활동 또는 업무 수행 과정의 반복적 행동인 활동에 초점을 두고 활동의 원가와 가치를 평가하여 생산 공정을 개선시키고 능률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하고 낭비를 제거하고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가 관리 방안입니다. 활동 기준 경영은 원가 배부 측면과 프로세스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원가 배부 측면은 정확한 원가 배부를 위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는 초창기의 활동 기준 경영입니다. 프로세스 측면은 최근의 활동 기준 경영으로 원가 동인인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으로 분류하고,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하고 가치 활동은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은 부가가치 활동 또는 가치 창출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또는 비가치 창출 활동으로 구분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고객이 기꺼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 활동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투입되었지만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활동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활동이고, 시장가치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비부가가치 활동 중에서 법률 규제 등으로 필수적인 비부가치 활동은 원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활동 기준 경영에서는 활동을 부가가치 활동과 비부가가치 활동, 그리고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으로 분류하는데, 부가가치 활동은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화시켜야 하고, 필수적이지만 비부가가치 활동은 활동을 재설계하거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반면 비필수적인 비부가가치 활동은 제거해야 합니다. 비부가가치 활동의 원가는 비능률의 원천으로 활동 기준 경영에서 제거해야 할 대표적인 비부가가치 활동 원가 또는 낭비 활동 원가로는 생산 일정 조정, 작업 물량 이동, 대기, 검사, 재고, 불량품, 초과 생산, 재작업에 관하여 발생한 원가를 들 수 있습니다. 물음 1번에서는 주 벨리의 순손실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주 벨리는 2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제품별로 쉽게 추적되지 않은 간접원가의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제품 Y는 이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매출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 중 주력 제품이고, 경쟁업체는 제품 Y만 생산 판매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따라서 경쟁회사는 제품 Y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제품 Y의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 과정에서 원가가 제품별로 왜곡되어 이전되는 원가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벨리는 전통적인 원가 계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방법은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 또는 생산량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를 200개의 제품에 배부하는 데 사용하는 배부 기준이 생산량 또는 조업도에 관련된 배부 기준입니다. 예컨대 제품별로 사용한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에 배부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대량 생산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가 과대 계상되고, 소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과소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품 Y는 주 벨리의 주력 제품으로 생산 판매량이 가장 큰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 간접 원가가 가장 많이 배부되어 결과적으로 과대 계상됨으로 인하여 순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벨리는 외부 컨설팅 업체의 자사 제품의 수익성에 관한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로 매출액 상위 제품 순으로
회사 전체의 매출 누계율에 기여하는 매출액 구조와 이익 상위 제품 순으로 회사 전체의 이익 누계율에 기여하는 분석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물음 1번에서는 컨설팅 업체가 작성한 고래의 모습을 띠는 고래곡선의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제품 Y가 수년간 순손실을 기록한 이유를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합니다. 수익구조 고래곡선 도표는 매출액 상위 20%에 해당되는 제품이 매출액 누계율의 80%에 기여하고 반면 매출액 하위 80%에 해당되는 제품이 매출액 누계율의 20%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익구조 고래곡선 도표는 이익 상위 20%에 속하는 제품의 이익 누계율은 300%이고 이익 하위 80%에 속하는 제품은 적자 제품으로 이익 상위 20% 제품군이 창출한 이익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주 벨리가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 제품 Y는 매출액이 상위 20% 이내의 제품인 반면 이익은 단기순 손실이기 때문에 하위 80%에 속하는 제품으로 이익 상위 20% 제품이 창출한 이익을 잠식하는 적자 제품입니다. 주 벨리는 200개의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제품별로 추적되지 않은 간접원가의 비중이 큽니다. 반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는 모든 원가가 제품 Y에 흡수되기 때문에 간접원가의 비중이 적습니다. 활동기준회계에서는 간접원가를 생산량이 유발하는 생산량 단위 수준의 원가와 배치 수준에 따라서 발생하는 배치 수준 원가, 제품 종류나 제품 속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품 유지 수준의 원가, 그리고 생산 설비 유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비 유지 수준의 원가로 구분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 수량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원가의 비중이 커집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을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 또는 생산량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데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에 관련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제조 간접원가 중에서 생산량 수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원가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나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생산량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제조 간접원가를 제조 간접원가의 유발 요인이 아닌 생산량 기준,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배부합니다. 따라서 대량 생산 제품에는 제조 간접원가가 과대 배부되고 소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간접원가가 과소 배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 간접원가는 소량 생산 제품에 배부되어야 할 원가가 대량 생산 제품으로 과대 배부되어 원가 이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품 Y는 매출액이 가장 커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데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원가가 과대 배부됨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간접원가가 과대 배부됨으로 인하여 원가가 왜곡 배부되어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이익은 손실로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음 2번에서는 영업 레버리지도를 분석합니다. 주 오크는 영업 레버리지도를 이용하여 제품의 위험을 분석합니다. 여기에서는 주 오크가 생산하는 제품 A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 A의 영업 레버리지도를 계산하고 신제품에 관련된 이익조합도 도표를 이용하여 신제품의 위험을 분석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 증가율을 영업이익 증가율로 나눈 비율인데 이것은 매출액 변동 비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매출액 증가율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분모인 매출액 증가율을 곱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를 바꾼 다음 매출액을 이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의 공원이익률을 곱하면 매출액의 공원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공원이익이 되고 매출액 증가액의 공원이익률을 곱한 금액은 영업이익 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증가율의 영업이익 증가액과 매출액 증가율의 영업이익 증가액을 서로 상쇄시키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요약됩니다. 영업이익은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원가가 클수록 영업이익이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정원가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변동될 때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율은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을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는 안전한 계율의 역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이익 증가율과 매출액의 증가율과의 비율인데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서도 계산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을 M이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3,000개일 때에 손익분기 공원이익은 3,000M이고 손익분기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0이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3,000M입니다. 따라서 판매량이 4,000개일 때의 공원이익은 4,000M이고
여기에서 고정원가 3,000M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1,000M입니다. 또한 판매량이 10%가 증가한 4,400개일 때 공원이익은 4,400M이고 여기에서 고정원가 3,000M을 차감한 영업이익은 1,400M으로 판매량이 4,000개일 때 영업이익보다 400M이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40%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증가율 10%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40%이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에 비하여 영업이익 증가율은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4배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판매량이 4,000개일 때 공원이익 4,000M을 영업이익 1,000M으로 나누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음 3의 2번에서는 이익 판매량 그래프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평가합니다. 이 회사는 시장에 출시할 신제품으로 제품 M과 제품 N을 개발 중인데 이에 대한 이익 판매량 그래프를 이용하여 신제품을 평가합니다. 제품 M은 제품 N에 비교하여 고정원가와 단위당 공원이익이 많고 손익분기점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상 판매량에서의 예상 영업이익은 제품 N에 비하여 많습니다. 제품 M과 제품 N의 이익이 일치하는 판매 수량을 무차별 판매량이라고 하면 제품 M과 제품 N의 무차별 판매 수량은 손익분기 판매 수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실제 판매 수량이 무차별 판매 수량을 초과하면 제품 M이 유리하고 무차별 판매량을 미달하면 제품 N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제품 N의 판매 수량이 QN이 아니고 QP로 변할 경우에도 제품 M의 판매 수량이 QM일 경우에는 제품 M이 더 유리합니다. 마케팅 담당 이사는 제품 M이 영업이익, 고정원가 부담, 그리고 손익분기점과의 관계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도가 크고 이로 인해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영업 레버리지도는 판매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판매량의 변동과 영업이익의 변동과의 관계를 설명할 뿐 제품 간 영업이익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음 3번에서는 저스트 인 타임, 즉 무재고 관리 시스템이 원가 계산 제도와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 즉 무재고 관리 시스템은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수량을 생산 판매한다는 경영 철학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재고 감축을 뛰어넘어서 회사의 모든 분야에서 낭비를 제거하려는 관리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생산 판매 방법은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창고에 제품 재고를 보유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스트 인 타임 생산 판매 방법은 고객의 주문을 받은 다음에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 등의 생산 자원을 조달하고 바로 생산을 완료한 다음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따라서 저스트 인 타임 방법에서는 재고가 쌓이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무재고 관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영원가가 절감되고 성과가 개선되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납기가 단축되고 유연성과 혁신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축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산 공정 간의 균형이 개선되고 생산 과정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노출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방법의 적절한 원가 계산 시스템이 역산 원가 계산, 영유원가 계산 또는 지연 원가 계산입니다. 역산 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 원가를 일단 매출 원가로 집계한 다음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역산하여 추정하고 매출 원가로 집계된 원가 중에서 이들을 수정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는 직접 재료를 구입하면 직접 재료 계정에 기록하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면 제공품 계정에 집계한 다음 완성되면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여 제품 계정에 대체시키고 이들 중에서 판매된 제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에 대체시킵니다. 그러나 역산 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 원가를 일단 매출 원가 계정에 집계한 다음 회계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 재고에 대하여 원가를 추정하고 역산하여 매출 원가 계정에서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 계정으로 기말의 잔액을 수정합니다. 물음 2에서는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성과를 평가할 때 저스트 인 타임의 적절한 성과 지표를 설명합니다. 균형성과표는 전통적인 재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재무적이고 장기적인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균형 있게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의 적절한 성과 측정치로는 생산 납기, 시간당 생산 수량, 재고 보유일 수, 기계의 총작업 준비 시간, 총제조 시간, 제작업 제품 수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 생산 방법은 무재고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을 평균 재고 자산으로 나눈 재고 자산 회전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보다는 영업이익이 적절한 재무적 성과 지표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